안녕하세요. 구대표 이야기의 구대표입니다. 오늘은 2024년 5월 3일 금요일 10시 좀 넘었습니다. 항상 이 5월달 들어올 때쯤 되면 전화가 많이 오는 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하느냐, 이게 질문이 많이 들어오시잖아요. 그래서 저도 뭐 매년 이 시기에 그거에 관련된 영상을 찍었는데 올해는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. 법이 바뀐 건 아닌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홈택스나 이런 걸로 잘 하시는 분들은 홈택스로 하시고 그거 못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가까운 세무서를 가시면 됩니다. 무조건 한번 가셔야 됩니다. 주소지하고 상관없이 가까운 세무서 아무데나 신분증만 가지고 가시면 안내를 해드리니까 반드시 가셔야 돼요. 왜 가셔야 되냐면 세금이 많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거를 깎을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가셔야 되고요. 또 내가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자격이 되는데 그냥 넘어가면 받을 수가 없어요. 반드시 가서 신청을 하셔야 돼요. 그래서 무조건 가시는 게 이익입니다. 손해볼 건 하나도 없어요. 그래서 내가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을 안 하면 안 주는 게 근로장려금이고 자녀장려금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가셔야 되고요. 그리고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는 질문이 많이 들어오세요. 작년 매출이 한 4천만 원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. 근데 제가 개별적으로 정확한 안내를 드릴 수가 없는 게 다 달라요. 그분이 투잡이실 수도 있고 공제를 많이 받는 가족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걸 다 정확히 알질 못합니다.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. 자기의 작년 총 소득이 4,600만 원 이하면 세금이 별로 안 나옵니다. 근데 4,600만 원 이하라도 단순 경비율이 아니라 일반 경비율로 계산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. 이제 대리운전 같은 경우는 특고직 프리랜서잖아요. 이게 경비 나가는 거를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. 경비 나가는 게 사실 많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첫 해까지는 단순 경비율로 해서 매출액의 75%를 경비로 차감을 해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거의 세금이 안 나오는데 단순 경비율 이제 끝나고 다음 해부터는 일반 경비율로 해서 매출액의 한 24%인가만 경비로 인정을 해주고 나머지 75%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거든요. 그래서 이제 세금이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세금에서도 누진 공제라고 해가지고 일정 세금은 빼고 나머지만 받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 다 복잡해서 얘기해봤자 기억도 못하시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.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. 지금 현재 로지하고 콜만원은 자동으로 다 신고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신고되는 금액이 60%에서 70% 정도만 신고가 됩니다. 매출액에.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작년에 얼마를 벌었건 상관없이 60, 70%만 신고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일부러 내가 늘려가지고 신고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. 굳이 매출이 더 있다라고 신고하실 필요는 없어요. 근데 카카오하고 티맵은 신고 자체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원칙은 카카오에서 자료를 받아서 티맵에서 자료를 받아서 세무서에 신고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. 근데 제가 오늘 작년하고 다르게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모험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. 모험. 무슨 말씀이냐면 카카오를 신고를 안 했을 때 지금 내가 세금이 별로 안 나왔어요. 세무서에 알아보니까 얼마 안 나왔어. 근데 카카오를 신고하면 당연히 세금이 더 나오겠죠. 환급 받는 게 줄어들든지 세금이 더 나오든지 할 텐데 카카오를 신고 안 했을 때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걸리면 세금이 추징되고 거기에 가산세로 뭐 10% 20%더 추징이 되겠죠.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카카오를 신고 안 해가지고 걸려가지고 세금 추징당하고 가산세 물고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. 왜냐면 신고하는 것 자체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요. 그래서 작년에도 신고 안 하셨고 올해도 신고 안 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도 무지하게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 신고 안 해가지고 세무서에서 나중에 적발돼서 세금 추징당하고 누진세도 물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안 하셔도 대부분은 문제가 안 생긴다. 근데 그렇다고 제가 그걸 책임질 수 있느냐? 그건 아닙니다.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그랬기 때문에 그냥 모험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. 뭐 어차피 내가 신고해서 세금을 내는 것보다 나중에 추징당하면 한 20% 정도 더 내는 건데 신고를 안 하면 세금을 안 낼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제가 탈세를 조장하는 건 아니고요. 판단은 본인들이 하시는 건데 어쨌든 현실은 이렇다.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판단은 본인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. 원칙은 카카오나 티맵 매출한 거를 자료를 달라 그래서 신고를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. 참고하시고요.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이런 것들도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가족 합계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신 분들도 안 나온다고 돼 있는데 어쨌든 근로장려금 나오는 기준이 매년 좀 더 안 좋아져요. 그래서 근로장려금 받다가 못 받게 되는 분들도 많은데 어쨌든
내가 지금 근로장려 받을 수 있는 대상이신 분들이 신청을 안 해서 못 받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자격이 되면 신청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. 제가 새로 나온 보험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그거는 내일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.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그 부분은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상담을 해드리는데 세무에 관계된 거는 제가 정확히는 몰라요. 지금 말씀드린 거 거기까지입니다. 그렇게 아시고요.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좋은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